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그리고 각 도별로 인구, 각 시의 인구, 각 동의 인구,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동이나 그 시나 이런 데에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지만 상권 또는 부동산의 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동에 인구가 많이 전입되고 이사가 가고 할 경우에는 그곳에 새로운 상권도 조성되고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라든가 이런 게 좀 변동이 생길 수 있겠죠. 이 인구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보고, 이 인구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던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시던 뭔가 경제적으로 또는 뭔가 궁금한 인구 동향이나 이런 걸 파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어느 시에 살고 있던 어느 도에 살고 있던 조회하실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먼저 평택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평택시의 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이 기사인데요. 평택시 인구 27명만 더 늘면 50만 명 대도시 진입 초읽기라는 기사 제목이 4월 11일 날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물론 평택시는 지금 인구가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대도시가 되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기사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시면 평택시가 일단 대도시가 되면 내후년부터 행정 특례를 인정받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장 승인만으로 도시개발 관련 사무 처리가 진행 가능해지고 부단체장과 실국장급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도시가 되면 평택시장 전결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경기도의 허락을 받고 했던 사업 같은 경우 조금 더 추진이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도시가 됐을 때는 평택시의 현재 발전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살고 계신 동네가 50만이 넘은 대도시고 구로 나뉘어져 있다면 아무래도 전결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그 후에는 빨리 늘어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이거는 2019년도 8월 조회인데 50만 5,817명이라는 그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자료고요. 또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단 한 번도 인구 감소 없이 증가만 한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시들도 이런 식으로 인구 조회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 보실 거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시리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도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이 지도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시리얼에 보시면 이쪽에 인구 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인구 정보를 클릭하시면 여기 인구 수, 평택시 인구 수가 나오죠. 지금 이 시리얼에는 49만 5,642명이라는 예전 자료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전입 인구수 12만 명이 전입해 있고 전출은 10만 명이 돼가서 13,000명. 보시면은 전입 인구가 12만 363명으로 나오고 전출 인구는 10만 7,582명 해가지고 약 13,000명 정도가 차이 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그래픽처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이동 특성 조회 전입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요 화살표 보이시나요? 어느 시에서 얼마만큼 왔는지. 네, 안성시. 네, 보시면 제가 지금은 5개 시로만 해놨어요. 근데 요거를 10개로 했을 때 10군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프로. 네, 보이시나요? 어디에서 우리 시로 인구가 유입됐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보시면 안성시에서 전입이 4,600명, 그리고 화성시에서 2,500명,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시에서 얼마만큼 우리 시로 전입하고 우리 시에서 어디로 얼마만큼
전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국가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 물론 화면을 여러 가지 이제 클릭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요 정도만 돼도 과연 우리 시로 전입을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작은 궁금증은 해결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객노노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서도 인구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네, 어디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고 어디에서 어디를 우리 시에서 나가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된 거고 빨간색은 전출이 된 거거든요. 어느 시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지 이제 보이시죠? 주로 서울시 주변에 있는 지금 뭐 안양이라던가 수원, 천안 이런 데서 평택시로 많이들 오셨네요. 그리고 평택은 화성과 오산 쪽으로 많이들 가셨고요. 일단은 평택 쪽으로 지금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아까 네이버에서 보셨다시피 2009년도부터 단 한 차례도 평택시 인구 감소 없이 유입이 계속 됐던 겁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이 말인 즉슨 지금 평택에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 과잉이 일어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올해 약 2만 세대 정도 입주가 끝나면 내년에는 그 입주 세대가 절반 정도로 줄고 후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후년이라든가 22년도에 아파트를 입주하려면 올해 분양들을 해야 되거든요. 뭐 파라곤 1차처럼 파라곤 1차, 뭐 리슈빌, 그리고 포스코 더샵, 지제 여기 앞에 하는 그 더샵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분양하는 게 한 2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수라든가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대략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2015년도, 16년도에 많은 양의 아파트들을 분양했고 그 아파트가 지금 19년도, 18년도 그때에 이제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한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고덕 신도시가 됐건 뭐 평택시 전반적으로 됐을 때 현재 공급 과잉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호객노노까지 보셨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내 인구 통계라는 그 자료를 늘 만들거든요. 인구가 어디에서 유입이 되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국내 인구 이동이라는 2019년도 7월 그 보도 자료고 이 밑에 뭐 내용들은 전부 뭐 이렇게 뭐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전체 인구 뭐 시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각 시,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부동산을 투자한 곳, 거기를 중점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평택에 있기 때문에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인구를 검색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뜨고 그 중에 이제 2019년 8월 말 평택시 경기도 인구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9월 2일 날 이제 게시된 게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 인구 현황이라는 게 나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면, 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이라든가 동 이런 곳에 그리고 면에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고 감소하고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보시면 지금 제일 큰 게 비전동이죠. 비전동 인구가 1340이 늘어난 거거든요. 다른 동, 팽성이나 신평, 뭐 진이, 뭐 그리고 서정 이런 데는 조금씩 감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비전동이 지금 새로 조성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 공급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른 동네에서 지금 이런 동네에서 이사도 오시고 또 다른 아까 그 시리얼이나 이런 데서 보신 것처럼 다른 시에서도 이사를 비전동으로 많이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평택시의 중심이 고덕이 될 거기 때문에 고덕으로 수요는 집중될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덕에 공급되는 아파트나 세대수가 상당하고 뭐 웬만한 행정기관이 다 고덕 신도시 내로 들어간다는 거를 여러분도 충분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전동이 많은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어느 정도 고덕 국제신도시가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면 아무래도 고덕 쪽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되겠죠. 지금도 고덕은 지금 779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아무래도 그 파라곤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점진적으로 입주 시작하고 하면서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자료 0세부터 각 나이별로 이런 식으로 뭐 음별로 세세하게 인구 이동이 나와요. 어떤 연령대가 어느 동으로 어느 면으로 이동을 했는지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시라든가 뭐 이런 홈페이지라든가 뭐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은 신도시 물론 좋죠. 앞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될 게 뭐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하지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다른 동네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어딘가를 찾아보시려면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의 자료인데 이건 아무래도 좀 경기도라든가 이런 시별로 나와 있는 거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읍면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보실 수 있는 자료인데 전국 단위로 보면은 뭐 이제 총 인구가 5,100만이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각 시나 도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파악이 가능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동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거주자 검색하면은 지금 2019년도 8월에 총 인구 49만 9,212명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각 그 읍면으로도 나오고요. 현덕면, 오성면, 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 것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구는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 장사를 하거나 뭔가를 시작하실 때 작은 지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자료 어떠셨나요?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인구, 정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실 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길 바라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이 사이트들, 뭐 큰 사이트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쉽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시리얼 사이트를 저는 추천드려요. 호갱노노보다도 어차피 이 시리얼에서 호갱노노도 정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그 시리얼이라는 국가 사이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